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나오지 않을까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의원하고 의원이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도전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관측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했고요. 네. 오늘 어제 회식했습니까? 아니요, 어제는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했습니까? 네. 좀 몸이 가볍겠네요. 네. 목요일이라 피곤합니다. 피곤합니까? 주의 마지막이라. 네. 취재기자들은 목요일까지 일하고. 저희 금요일까지. 이제 거의 주 막바지에 이르니까 체력이 훅 떨어집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지난번 이야기의 거의 2편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후속편으로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좀 고위직 그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그 군포 부시장님처럼 가시는데 네. 그 밑에 직원들도 좀 같이 가시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세 분이 이제 가신 이후에 또 이제 다음 타자가 누가 될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지금 경기도 공직 사회에서는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 어느 기관이든 비슷하지만 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매년 7월마다. 네네네. 그 1월에 한 번 있고 7월에 한 번 있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 새 정부 출범으로 예를 들면 군포 부시장님도 대통령실에 가면서 군포 부시장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제 안산 부시장님이 경기도 행정 2부지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석인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또 인사를 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서 대통령실은 다음엔 누가 갈지 또 그 비어있는 자리는 누가 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이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럼 또 안산 그 부시장이랑 부시장 자리는 어제 도에서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그러니까 경기도청도 인사부서가 있잖아요. 그 이제 고위 공무원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희망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낼지를 이제. 네네. 그런 아무래도 저희도 매년 말에 적잖아요. 이미 없잖아요. 모든 조직이 인사 업무에 있어서 참고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인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사 문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도청에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경기도지사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탄생한 건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어떤 정책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당장 선거 때도 경기 북부에 와서 선거 그 유세를 할 때 경기 북부에 대한 분도 문제가 좀 시기상조다. 이걸로 규제가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다. 이렇게까지 강한 워딩으로. 그렇구나. 네네네. 좀 눈길을 끌었어서. 근데 이제 경기 북부 분도 문제는 지금 김동연 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재명 이제 당시 후보가 누가 봐도 너무 유력한 후보인데 이제 경기 북부 분도는 사기다 이 워딩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김동연 도지사는 또 굉장히 또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 좀 부딪히는 게 네네네네 김동연 도지사의 행보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 안팎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그거는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들,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활성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활성화되겠구나. 근데 김동연 도지사 체제에서는 사실은 기회소득이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기존에 했던 기본소득 정책들이 조금 뭐 변화가 있거나 약간 축소되거나 했던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 정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잘 이렇게 해나갈지가 앞으로의 어쨌든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영지 기자가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썼잖아요. 네네네. 그 김동연 도지사 SNS에 이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좀 악플 안 좋은 댓글들을 다룬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그 이영지 기자가 썼었는데 그거 좀 잠깐만 언급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게 또 뭐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대북 전단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뭐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또 이제 남양주 쪽에 왕숙지구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 경기도를 또 무대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이제 접경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기도민 분들의 축원이었거든요. 좀 이런 대북 방송을 좀 어쨌든 뭐 그만해달라. 이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게 대북 방송도 계속 틀고 또 반대로 그럼 북한에서 대남 방송도 알 수 없는 소음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틀어서 접경 지역 주민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몇 년간 반복이 됐고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그렇게 크게 뭐 규제를 하지 않았고 또 이게 또 너무 이 전단 살포를 막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관련 이제 법이 또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사실은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좀 뭐 심하게 억제를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접경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뭐 파주라든지 뭐 이런 호천이라든지 뭐 연천이라든지 이런 접경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관광도 많이 좀 위축이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뭐 너무 또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도 우연히 또 경기도에서 이제 실시하는 3기 신도시에 또 이런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새 정부 들어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한 뭐 환영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행정 또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분명히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로서는 뭐 당연히 환영한다. 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고 앞으로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새 정부가 잘 이렇게 뭐 뜻하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뭐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보조를 맞추겠다. 이게 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또 맞붙었던 또 경쟁자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김동연 도지사가 좀,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를 좀 이어왔는데, 근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보조를 맞추는 부분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니 이거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해서 그런 건데 왜 김동연 도지사님이 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좀 나쁜, 그러니까 김동연 도지사님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너는 한 거 없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데 왜 숟가락 얹느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안 좋은 댓글을 막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동연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정부만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일을. 경기도나 각 시군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고, 전난살포 문제도 그렇고, 이 대북방송, 뭐 대북방송을 이제 뭐 하지 않는 거는 뭐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그에 따른 이제 접경 지역 주민분들의 뭐 안전 문제, 또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후유증이 아직 좀 지지자분들한테는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이제 그 선거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때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전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 근데 또 모든 사업들이 그리고 인구가 경기도에 거의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내가 경기도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이제 여기서 좀 뭔가 하면은 또 김동연 지사가 한테 좀 뭐 한 게 없어 보이는 좀 약간 그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시고 지금 자리에 있는 분이시고 또 그 두 분이 경선을 쭉 치렀고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이 너 배은망덕하다 막 이런 식으로 김동연 그 도지사한테 막 그런 댓글이 달렸었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김동연 도지사님이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을 할 때부터 시작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김동연 도지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또 다져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재명의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도에 2022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이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까지 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충돌이라면 충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엇박자라면 엇박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좀 스탠스가 앞으로 좀 되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생각하면 내가 내 이름을 좀 부각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내가 그래도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 그렇게 왕숙에다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름이 좀 김동연 도지사 이름이 조금 덜 부각되지 않나. 여러모로 김동연 도지사한테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김동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새 정부가 또 같은 정당이니까 물론 힘을 받아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또 차별화된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본인의 입지를 다져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만약에 이 수권 정당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뭐 어쨌든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그러면 이제 본인의 존재감도 같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은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을 세우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보조를 이제 물론 맞춰가야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런 김동연만의 입지가 좀 약해지는 부분, 또 색이 좀 옅어지는 부분,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김동연 도지사님이 좀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1년이 채 안 남은 시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런 정치를 계속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친명으로 또 분류됐던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김동연 도지사님이 2022년 지방선거 또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물론 계속 이제 그 2022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유력한 주자였지만 어쨌든 여러 리스크들이 있었거든요. 사법
법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좀 대항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가장 주목받았던 분이 김동연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들이 몇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또 지방선거는 1년도 채 안 남았고 그런 여러 좀 상황들에 좀 놓여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님의 약간 그 스탠스는 지금은 좀 어떠신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뭐 있는 그런 상태이신가요? 이제 임기가 그러니까 민선 8기 도지사로서의 임기는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뭐 이걸 김동연 지사님이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아서 저도 조만간 기회가 되면 꼭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네네. 오늘 이따가 이제 지금 오늘 네. 이제 19일 지금 오전인데 네네네. 오늘 식사 기자분들하고 이제 네네네 오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뭐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뭐 도지사 이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재선을 뭐 준비를 한다고 해도 민선 8기 도지사로서의 임기는 이번이 이제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1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경선 끝나고 다시 도지사로 복귀한 이후에 어쨌든 이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공무원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임기는 매일매일이 시작이다.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매일매일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동연 지사님을 또 보좌하는 그룹에서는 또 공무원 그룹에서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부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동연표 정책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성과가 또 바탕이 돼서 만약 재선 도전을 했을 때 또 도민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열심히 그런 성과 부분들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률, 이행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런 거 정리 좀 할 시기가 되긴 됐죠. 이제 저희 경일보에서도 그런 기사가 한번 나갈 거잖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선이 이제 1년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강기현 기자가 기사를 썼잖아요.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훨씬 주목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경기도지사가 뭐 대권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또 가지는 위상이 훅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인구도 제일 많고 영향력도 이제 클 수밖에 여기 지금 없는 여기 안에서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세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지사를 다음에 이제 노리려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도지사님이 어쨌든 재선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고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김동연 도지사님의 좀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한테는 숙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반대로 그러면 친명을 자처했던 분들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좀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거론이 되는 분들이 지금 흐름 탔으니까. 네네네네. 네. 이게 사실 저희는 대선보다도 지방선거가 지역 언론이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또 관심일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대선도 물론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라든지 저희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6월인데 사실상 12월 뭐 1월만 돼도 지방선거 모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막 네. 그 이름들이 거론되기 네, 네, 누가 네, 나오네 확실히 정해졌네. 그때 정해져서 나와서 막 또 활동을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저분이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추미애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좀 강력합니까? 제일 강력하다고 아직까지는 뭐 누가 강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론되시는 분들. 네네네네. 뭐 선수로 보통 하면은 일단 제일 다선 의원이고 그리고 원래는 서울에서 이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총선 때 하남으로 또 지역구로 옮기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추미애 의원이 좀 거론되는 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이 이제 조정식 의원, 이제 시흥의 국회의원인데 오랫동안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왔거든요. 도지사 일 때부터 이제 조정식 의원이 계속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뭐 주류 세력은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정식 의원이 계속 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왔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도요. 그래서 뭐 조정식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뭐 아마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양주 의원인데 동두천, 연천, 양주, 을이죠. 이제 지역구가 조금 분할이 돼서 그쪽에서 또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또 정성호 의원은 워낙에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분이거든요. 사법연수원도 에서부터 계속 이제 인연을 이어온 네네네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근데 뭐 과연 이제 도지사에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론되는 후보군에서 빠지지는 않는 분이고 또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윤호중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이제 활동하던 때부터 또 계속 좀 같이 좀 지원을 해왔던 분들이라 거론이 되고 있고 뭐 4선의 뭐 윤우덕 의원이라든지 3선의 뭐 이현주 의원이나 박정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이제 엄청 많네요. 네, 경기도 의회 또 의장을 또 지내셨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뭐 강두구 의원이라든지 또 뭐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뭐 경제부지사도 지내셨는데 뭐 여기 수원 쪽에 염태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도지사로 자천 타천 거론이 되는 분들이 민주당에는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분들 중에 실제로 얼마나 뭐 도전을 할지는 뭐 한 6개월 정도가 또 텀이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현상은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뚜렷하게 이분이 나오겠다 뭐 이라는 분이 아직까지는 막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도지사 경선 때는 김은혜 의원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때 맞붙어서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관측하기로는 그 두 분이 또 뭐 도전 의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또 이제 조만간 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네, 뭐 대표 선거들이 있고 또 시도당도 그에 따라서 위원장의 어떤 교체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물론 뭐 교체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도 뭐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더 많은 후보군이 거론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대선 여파 때문인지 좀 거론되는 후보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군수님들도 각 지역에서는 후보군이 막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대선 여파 때문인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거론이 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뭐 현직 시장님이 시장 군수님이 국민의힘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시군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거론이 되는 분이 많지 않은 그런 추세가 뭐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 군수도 그렇고 비슷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1년 좀 안 되게 남았지만 시간이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뭐 당 네. 그 전당대회 이후에 또 이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여기서 그 갑자기 또 생각드는 부분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도전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관측도 있었어요. 네.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에 하와이에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유력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본인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준석 이제 의원하고 같이 무언가 좀 보수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러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 대구시장의 역할은 또 어떨지 또 그와 또 함께 또 활동할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행보는 또 어떨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정치 이제 판에서는 많은 관측들이 뭐 제기가 됐지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뭐 서울시장, 뭐 이준석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그런 이제 새로운 좀 보수 진영 구축을 해서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또 개혁신당을 또 수습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개혁신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또 이 지방선거를 또 준비하려면 그만큼 또 개혁신당에 또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또 당의 또 체제도 여러모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쨌든 당에 또 내용이 있었고 또 이 대선을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말 한번 잘못하셔가지고 지금도 지금 얼마나 제명에 대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57만까지 제가 봤는데 제명에 대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또 당을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도전 관측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선제돼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지지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이제 제명 그렇게 57만이 서명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냥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발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빠르게 재수습하고 가는 게 더 좋을지 지금같이 나는 그거 내가 그냥 내 입으로 전달만 했지 나 토시 하나 바꾼 게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나은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준석 의원은 그 토론회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차례 어쨌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과 수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사과냐, 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왜 사과했다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이냐, 단순히 이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그때는 또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특성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과가
과연 이 진정성이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지금의 어떤 좀 제명에 대한 또 추진으로 또 좀 이어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근데 또 단순하게 뭐 한 번 더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고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뭐 수사가 뭐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나의 도덕적인 뭐 그런 이제 범주를 벗어나서 어떻게 사법적인 범주로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또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의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또 이제 기자들 그 출입 기자들을 하고 이제 네, 오찬이 네, 있는 네. 걸로 이제 들었었는데, 보통 그렇게 도지사님하고 식사를 하면 뭐 먹어요? 아, 네. 이게 저 사실은 제가 김동연 지사님을 담당한 게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동연 도지사님이 이제 보통 뭐 60대 한국 남성분들이 한식을 주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지난번 출입 기자들하고 오찬, 저는 그때 없었는데 오찬 때는 그 타코를 드셨다고 해요. 아, 타코? 네, 아. 그 멕시코 음식이잖아요. 예. 그 연령대에서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는 음식들을 크게 뭐 불편하지 않게 또 즐겨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유학도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 네네네. 영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미국에서의 또 생활 때문에 스포츠도 뭐 야구나 또 미식축구를 좋아하신다고 아, 예, 그렇게 예. 익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스타. 네. 광교에서요? 네네네. 아, 도청 인근에서. 인근에서. 네. 아, 그렇게 하면 좀 그 식사 자리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들 서슴없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질문에 네. 경계가 좀 있나요? 아. 어때요? 좀 서슴없이 받아주시나요? 도지사님이? 네,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굉장히 좀 편하게 그런 질문을 받고 또 답변도 되게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파스타 드시다가 하고 도지사님 또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물어봐도 돼요? 네, 뭐 그렇게 편하게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네, 저도 기대됩니다. 점심 어떻게 드시는지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이번에 네. 또 갔다 오셔가지고 네. 다음 주 녹화 때 네. 썰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